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땅에 표류한 외국인이란 주제로 강연할 월곡초등학교 교사 김재광입니다. 제가 원래 만들기 자료가 저희가 할 때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만들기 자료가 없어요. 그 대신 여기에서 있는 예산을 오늘 상품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퀴즈에서 손을 들고 맞추신 분들에게는 상품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린이들과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손을 들 때는 무조건 어린 순서입니다. 어린 순서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분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외국인이라고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의 혹시 요즘 외국인을 나는 본 적이 있다. 나는 외국인을 본 적이 있다. 맞네요. 자, 내려보세요. 자, 친구는 언제 외국인을 만나봤어요?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우리 검은 옷 입은 어린이. 학교에서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요? 네,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에요? 러시아가 많고 미국도 있고 아, 우크라이나도 있대요. 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서 외국인을 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손들었던 것처럼 되게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요즘이 아니라 예전처럼 아주 외국인을 만나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 단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표류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류라는 단어는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 표류라는 단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15소년 표류기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들은 나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자, 이거는 저 어린 친구들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모두 무인도에 표류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항상 무인도에 사람들이 표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낯선 곳에 표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표류라는 단어가 저희 수요일의 바다톡톡과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이 많은데 이런 모습이 저희가 생각하는 표류의 모습이에요. 목적지가 없이 흘러간다는 건데,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는 땅으로 의미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거나 러시아를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에까지 오지 못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목적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표류는 바다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최초의 서양인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사실 표류한 건 아니에요. 최초의 서양인인데 세스페데스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에 천주교를 전도하기 위해 온 신부님입니다. 스페인 분이신데 임진왜란 1592년에 왜군과 함께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상륙을 해서 조선을 살펴보고 조선 의병의 용맹한 모습을 기록에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희가 짧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분은 뭐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표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제 최초로 표류한 서양인에 대한 기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주앙 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에 저희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통영시에 있는 조각공원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1604년 6월 15일에 통영에 표류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에서 나가사키로 가던 배가 표류해서 중국인 16명, 그 다음에 일본인 32명, 흑인 1명과 함께 표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앙 멘데스라는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양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이때까지 조선시대에서 표류한 외국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었냐면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 경우에는 중국, 그 당시에 명나라로 보내서 명나라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앙 멘데스 이후에 또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두 명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두 남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가운데 그림이 좀 그렇죠? 예, 저희 반 친구들과 제가 한번 역사적인 장면이라서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려봤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이 시점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 두 사람 좀 행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 명은, 자, 이 인물은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네덜란드에 있는 동상인데, 자,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책. 좋아요. 자, 책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자, 책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있다가 제가 소개드릴 하나의 책이 있고 여기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모자 보이시나요? 네, 모자가 이 모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뭘 것 같아요? 농부. 땡이에요. 네, 또 뭘 것 같아요? 아저씨 정답이에요. 자, 아저씨인데, 자, 이 아저씨의 직업은 배를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정확한 직업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이거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도 있는 조각상인데, 자, 아까 그 모자랑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에 달려있어요. 뭐가 달려 있어. 자, 이거를 우리가 되게 요즘 서양 사람들이 되게 핫하다는 그 모자입니다.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뭘까요? 바로 갓입니다. 갓. 갓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인데 이 두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 둘이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이상한데 이 두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제가 수정하기 전에 PPT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드릴 텐데 저랑 같이 잠시만요. 자, 부분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상품이 많아요. 상품이 많아서 자, 이 가방과 과자와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가습기죠? 텀블러까지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부터 좋은 걸 골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되게 빨리 지나가요. 정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임의로 어린 친구들부터 할 테니까 내가 제일 어리다 싶으면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마우스. 자, 지나갑니다. 자, 보셨죠? 네, 봤을 거예요. 자, 네덜란드. 정답. 와, 대단해요. 자, 오세요. 텀블러와 그 다음에 과자와 에코백이 있어요. 이따가. 자, 오세요. 희망하는 게 뭐가 있어요? 텀블러. 와, 대단해요. 자, 사실은
이 형들이 맞출 줄 알고 처음 하면 연습 경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부터. 제일 어린 사람. 자, 친구. 이럴 수가.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정답 확인. 자, 와. 자, 어떤 선물을? 에코백과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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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요. 와. 네. 자, 이제 텀블러부터 나갈 것 같으니까 텀블러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눈을 크게 뜨고, 자,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부터 시킬 거예요. 자, 네가 제일 어릴 것 같다. 이 중에서 제일 어리다. 자, 바다. 자, 정답. 자, 바다 정답입니다. 자, 바다 정답. 자, 바다. 자, 이 바다 정답이에요. 자, 오세요. 자, 이거 아마 텀블러 받을까? 에코백 받을까? 과자도 있어요. 과자. 좋았어. 자, 좋아요. 자, 야, 빨리 해야겠다. 빨리. 자, 빨리 지나갑니다. 자, 뭐? 뭐라고? 표류. 와, 대단해. 자, 형님 그 애들 선물 좀 저 빠르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이제 지나갑니다. 자, 야, 제일 어리지 않으니까 자, 여기 친구. 제주도. 와, 선생님은 이걸 보고 한참을 찾았었는데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이야. 자, 지나갑니다. 자, 친구. 조선. 정답입니다. 자, 조선 정답이고. 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올라가죠.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저도 못 봤어요. 자, 저도 못 봤는데. 자, 동료. 정답. 와. 준비한 저도 못 봤는데. 대단합니다. 자, 두 문제. 자, 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했던 친구들 잠깐만. 자, 이제 형님들. 자, 누구? 친구. 눈 밝은 친구. 친구가 한번.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거 보여요. 자, 탈출. 와, 이렇게 빠르게 한 번에 맞출 줄 몰랐는데.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이셨나요? 자, 학부모님들도 보셨나요? 네. 귀화. 맞습니다. 네, 귀화까지. 자, 여기가 제가 준비한 핵심어였는데, 자, 이제 강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남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정답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덜란드. 자, 이 두 남자는 모두 네덜란드인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모두 바다를 통해서 온 표류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동료들과 함께 왔는데, 먼저 첫 번째 온 이 박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조선식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본명은 얀야스너 벨테브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27년, 그러니까 멘데스가 오고 23년 후에 그 제주도에 표류를 했는데, 동료인 히스버츠와 버바스트라는 동료와 함께 제주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황한 나머지 되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벨테브레이, 박연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벨테브레이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를 야만적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전혀 정보가 없었던 나라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 그 항해를 하다 보면 해적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습격도 많기 때문에 총을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총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훈련도감에 근무를 시켜요. 여기에서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을 제조하는데 홍이포라고 하는 대포를 만듭니다. 홍이라고 하는 게 한자를 좀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쓰던 대포랑 약간 다른데 이 대포가 우리나라 대포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사거리가 더 나가서 굉장히 위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홍이라는 단어를 해보면 이자는 오랑캐 이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홍자는 붉다라는 뜻을 써요. 이게 원래 청나라에서 유래가 들어온 대포인데 홍이, 그러니까 붉은 오랑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대포다. 즉 네덜란드에서 이게 온 대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연이 제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는지 조작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식 조총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총이 부싯돌로 불을 붙여서 심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을 발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바로 부싯돌이 아니라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신식 조총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훈련도감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동료들과 함께 병자호란에 우리 청나라와 전투를 할 때 참전을 합니다. 3명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같이 온 2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요. 죽습니다. 2명이 죽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조 26년에 묵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의 기록에 나오게 되고 조선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낳습니다. 즉,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표류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 귀화자라고도 하고 푸른 눈의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박연입니다. 이름은 박연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저씨 선원이었던 이 아저씨는 바로 조선을 서양에 알린 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1653년에 여름에 스페르베로호라는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스페르베로호가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동료들과 함께 표류를 하게 되는데 64명의 선원 중에서 36명이 생존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물을 구하러 왔다가 처음에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마찬가지로 병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극도의 공포심, 이렇게 배가 난파가 됩니다. 자, 이 배 모양을 보시면 아래쪽이 약간 뚱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이게 네덜란드 상선의 대표적인 그 배 형태인데 아래쪽에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 배를 모양을 뚱뚱하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삼각도도 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형태이고, 자, 이렇게 동료들과 제주도에 표류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하멜 표류기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모두 목매달아 죽이는 줄로만 알고 대경실색하였다. 2,000명의 병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36명을 둘러싸고 매우 낯선 곳에서 자기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우 공포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기까지 이것도 하나 하고 할게요. 얼마나 네덜란드와 조선이 먼 곳인지, 그리고 조선이 되게 특이합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하멜 일행의 이동 경로인데,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희망봉을 거쳐서
자카르타, 지금의 자카르타 있는 지역을 먼저 지나서 어디로 가는 배였다고 했죠? 오, 대단해요. 자, 나가사키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가사키를 갔다는 건데, 그러면 일본이란 존재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본이란 존재도 알고 있고 청나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만 몰라요. 우리나라만 몰라요. 무역을 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도 알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흥정을 하기 위한 언어 소통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건데 전혀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나라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서투르지 않았나라는 걸 이 부분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포의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이 하멜 일행에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바로 아까 등장했던 박연입니다. 자, 키가 크고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조정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보고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사를 좀 해보자. 언어가 통해야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박연을 파송합니다. 자,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하멜이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과자 하나를 걸고 자, 왜 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박연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자, 네.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정확해요. 네. 한국에서 27년간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덜란드 말을 잃어버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차근차근 하멜이 하나씩 일러주듯이 이야기를 하자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언어가 생각이 났는지 더듬더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멜과 박연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DLF 출신의 야니아스 벨테브레라는 사람이요. 1626년에 홀란디아호를 타고 고국을 떠나왔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한 걸 하멜 표류기에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박연은 정말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박연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명했다. 박연은 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뒤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자기 옷깃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연은 하멜이 박연한테 뭘 하고 있겠어요? 제일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연은 차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것이 아니면 죽어서까지 조선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잔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못 떠날 걱정을 하고 있었죠. 효종은 이 하멜 일행에게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효종이 서울로 이들을 불러들여요.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의 노래나 춤 같은 거를 시켜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기도 하고 약반들은 축제가 있으면 잔치가 있으면 불러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인과 달라요. 가가지고 약간 광대의 느낌으로 가가지고 장기자랑하고 돈을 받아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훈련도감에 편입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하멜 표류기에 있는 기록인데요. 보시면 이게 효종입니다. 이분이 효종이에요. 자, 효종 복식이 어때요? 그 옷이 외국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상해 보건대 왕을 오랫동안 못 봤거나 아니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서양의 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도 집으로 돌려달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종이라는 왕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주면 효종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나라의 머리를 조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효종은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군대를 양성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기를 잘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 훈련도감에 편입을 시켜서 그 군사를 강하게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호패,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승총, 군인이니까 총도 주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동료들도 많고 탈출을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총 3번의 탈출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에 오자마자 탈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제주 목사가 처음에는 되게 잘해줬는데 목사가 한번 바뀌면서 저 밥과 소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첫 번째 탈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서 실패해요. 개가 짖습니다. 두 번째는 자, 어디 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청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두 명의 하멜의 동료들이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려요. 갑자기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청나라 사신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사람들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선에서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에서 어떻게 하냐? 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엄청 줘서 이거를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한양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강진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가 또 정말 우리나라의 대기근이 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살았나라고 하면 이렇게 부역을 하면서 심지어 구걸까지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정말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하멜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억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그 효정이 죽고 그 아들이 즉위를 했을 때 이들한테 신경을 못 쓰는 시기가 와요. 그때 하멜 자체로는 최초의 하멜의 동료들이 다 탈출 시도를 했었는데 하멜이 여수에서 어디에서? 여수에서 탈출을 합니다. 마침내 13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14년간의 조선 체류 경험을 담은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씁니다. 이거는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은 아니고 하멜의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일을 하면서 모두 기록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가 나중에 책으로 엮어져서 대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표류기와 조선 왕국기라고 해서 표류기는 자기가 표류했던 이야기, 조선 왕국기는 조선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외국의 상선들이 오기도 하죠. 이게 하멜 표류기고요. 자, 박영과 하멜은 같은 나라에서 왔고 똑같이 표류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조선에 있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박연은 조선에 외국인의 존재를, 유럽의 존재를 알려준 존재였다면 반대로 하멜은 유럽의 조선을 알려준 존재가 됐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여수에 가면 하멜 등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이뻐요. 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여기 비문은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비문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 바다 위에 가득한 허웅뿐이나 한 시절 이 땅의 네덜란드 젊은이들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다가 한이바람 일던 그날 밤 귀양의 돛을 높이 올려 저 수평선을 넘어갔다오. 이 땅에 한도 두고 정 또한 두고 그 겨울 유난히 바람 잡고 오동도 동백꽃은 더더욱 붉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멜이 떠나갔던 여수에 있습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근데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워서 선물도 남고 해서 사실은 퀴즈가 하나 있는데
자, 도전 퀴즈장을 하나 준비했는데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꺼내셔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다 맞으신 분들은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캡처한 사진 보내드리면 선물 나눠주실 테니까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우셨나요? 자, 유익한 강의 뒤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는 강의, 유익한 강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곡초등학교 교사 김재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